국방부가 초소형 위성체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하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1조 4,22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28년부터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보통신기술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에는 600여 명의 각군 기술혁신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기반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기술 등 3개 분야에서 67개 과제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가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국군장병 취업지원 유공기업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명의의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한 5개 기업 관계자들과 전역 예정장병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수의 초소형 위성체계를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복수의 영상 레이더 검증 위성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 후반기에 검증 위성을 발사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9일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1조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총괄 연구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도 참여합니다. 다수의 영상 레이더 위성과 전자광학 위성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감시하고 해양 안보와 치안, 재난 위협에 대비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9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국방 실험 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는 600여 명의 각군 기술혁신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기반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기술 등 3개 분야의 67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 중 해당 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군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인식되는 과제를 소요군과 제안제가 공동으로 기획해 2024년도 국방실험사업 후보과제로 소요 제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출신 인재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가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국군장병 취업지원 유공기업 초청 간담회를 하고 전역 장병 채용 기업과 전역 예정 장병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한화시스템, 신세계건설, BGF 리테일, 쿠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개의 기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난해 전역 장병의 채용과 취업 지원에 앞장선 유공기업들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은 유공기업들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하고 이들이 군에서 갈고 닦은 우수한 역량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병들의 제2의 인생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년도 국군 장병 취업 지원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하나시스템은 각군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장병들의 진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고 장병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군 장병들은 군문화 속에서 우수한 역량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찾는 우수한 인재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많은 군 출신 인재 채용과 군 출신 인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담회에는 각 기업의 임원뿐 아니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출신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은 전역을 앞둔 후배 장병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군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소감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군복무 중에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온 유공기업 초청 간담회는 올해도 전역 장병의 채용과 취업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육군 3기갑여단이 도시 지역에서 근접 전투 기술을 익히기 위한 마일즈 전차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운 삼아 도시 지역 전차전 능력을 키우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지훈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UAV와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르며 적을 찾고 도심지로 접근하는 적 전차 중대를 발견합니다. 적 전차 2대 및 장갑차 1대 식별 이상. 맞은편에서도 도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차 중대가 진입하고 이윽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전차전이 시작됩니다. 정글 같은 도심 속에서 세 대의 전차가 팀을 이루어 근접 전투 기술을 활용해 엄호와 공격을 반복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파를 상징하는 붉은색 연막이 피어오르면 탈락 처리, 통합 화력 운용을 위한 아파치 헬기까지 지원되고 자존심을 건 양팀의 승부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7일부터 3일간 계속된 도시지역 마일즈 전차전 훈련에는 여단과 지원부대까지 1,500여 명의 병력과 K1, E1 전차 등 370여 대의 전투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개량한 전차용 마일즈 장비 덕분에 사격 성공 여부, 아군의 전투력 수치를 바로 알 수 있어 실제 전장 환경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지역 전차 근접 전투 기술의 핵심은 단차 간 원활한 소통과 전술적, 실전적 상호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지역 전차 근접 전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결전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상기감 여단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을 익히는 육군 3기갑여단. 여단은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으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공세기질의 여단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접 전투기술 숙달부터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쌍방 교전까지 육군 3기갑여단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기갑과 포병, 항공자산을 활용해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부 발사! 셋, 둘, 하! 박격포가 발사되고 빠따 하나 발, 빠따 두 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이어지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공중사격. 지상에서는 K1A2 전차가 포탄을 쏘고 적의 관측을 방해하기 위해 연막 차장도 실시합니다. 지난 9일 승진 과학화훈련장에서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기갑과 포병, 항공이 연계한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병협동 훈련을 비롯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훈련은 먼저 포병 관측반이 적을 식별하자 4.2인치와 81mm 박격포로 1차 타격하고 아파치와 코브라 공격 헬기가 공중에서 기관포를 발사하며 2차 공격을 했습니다. 이어 K1A2 전차가 포사격을 실시하며 적진을 돌파하고 K21 장갑차에서 40mm 기관포를 쏘며 남은 적을 경멸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훈련에 출동했는데 혹한의 날씨에 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따뜻한 전우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우들과 함께라면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두렵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의 혹한기 훈련은 지난 6일부터 4박 5일간 사단 직할대와 예하 2개 여단이 참여했으며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숙달과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제병협동 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제병협동 훈련은 박격포와 공격 헬기, 장갑차 등이 투입돼 모든 적을 경멸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범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국방사이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국방사이버 발전과 협력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대전에서 사이버의 역할과 양국의 국방사이버 정책 발전이 주제였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국방사이버 수요와 기술 협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이버전에서 국제적 공존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의 사이버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훈련 또 훈련하는 예비군 훈련 방안 토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임무에 기초한 훈련 방식 숙달 등 7개 과제를 논의하며 올해 목표인 현역과 동원 예비군이 통합된 완전체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행복기동 봉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봉사단은 전기와 보일러 정비, 용접 등 전문성을 보유한 부사관과 군무원 등 4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봉사단은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 정식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군 8전투비행단과 18전투비행단 장병과 군무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부대는 헌혈버스를 기지 주요 지점에 배치해 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위생과 건강상태 점검, 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외조달 수리부속의 입찰 공고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규모는 1245품목 806억 원 수준으로 영어권은 물론 스페인과 프랑스어 사용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확대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 아침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아침에 내리던 눈과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쳤지만 영동과 영남, 제주 지역은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3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큰 일교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다시 남부지방에 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원주가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이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강원, 영동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이점은 현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양날의 검과 같아 이로움 뒤에 해가 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과학을 이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 그래서 과학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군과 민의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논의도 계속돼야 합니다. 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보 교류와 소통으로 첨단 기술이 초소형 위성 체계를 포함한 우리의 우주항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국방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